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2차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은 미국산 밀과 옥수수 등 29개 품목에 대한 15%, 과채와 쇠고기 등의 711개 품목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인상키로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현지 시간 10일 시작될 예정임을 재차 밝혔습니다. 다만 캐나다의 유제품과 목재에 대한 250%의 관세는 이번 주에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 고용 시장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도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전히 고용 시장이 견고하며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9일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82,400달러 선까지 급락했습니다. 미 정부가 세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관세 전쟁의 확전 우려가 약세를 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0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고 또 파월 의장이 받아냈던 이 뉴욕 증시 결국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2월 비농업 고용은 이 예상보다는 낮았지만요. 우려 대비해서는 선방했다는 분석이 줄을 이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이달부터 빠르면 이날 중에 부과하겠다면서 거침없는 관세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이 경제 낙관론을 내비치자마자 지수에 반등 힘이 더해졌고요. 여기에서 파월 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 고용도 견조하고 또 인플레이션도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달러가 지속되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103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로봇과 AI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죠. 이 현대차 그룹의 로봇 계열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생산 현장에 투입을 앞두고 있는 휴머노이드 올 뉴 아틀라스의 AI 학습 과정 영상을 공개한 탓이고요. 또 철강주 역시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중국의 감산 이슈와 더불어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재확인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 수익 기대감 있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과 영상 콘텐츠 오늘 또 갑자기 움직이네요. 이 자율주행 R&D에 있어서 걸림돌을 제거해줄 만한 촬영 영상 원본 활용 법안이 이번 주에 발의된다는 소식이 강한 기대감 모아주고 있고요. 또 관광과 가스관 마찬가지로 이 한미 관세 실무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서 조선 기자재 그리고 LNG 관련주들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시죠. 지난 금요일 미증시의 급락과 더불어서 이 정치 불확실성 확대에 0.5% 가까이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0.3% 강보합권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빨간불 켜주면서 기분 좋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2570선 막 돌파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간만에 외인과 기관의 이틀 연속 동반 순매수가 나와줬었죠. 하지만 오늘은 3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동반 매도 우위로 돌아서게 된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지금 이 시각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사들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전거래일 1% 이상 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코스닥 시장. 오늘도 역시나 0.43% 더욱더 약한 모습 보여주게 되면서 724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각 개인은 1,000억 원 이상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오늘은 다소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이 코스닥의 약세가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지금 시각 환율은 전일 대비 3원 이상 내리면서 진정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1,486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철강주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그동안 꿈틀거렸던 철강주가 드디어 다시 한번 비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12일부터 관세가 25% 적용된다는 소식에 이 철강업계가 미국 LNG 시장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이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여전히 미국 시장이 조정에서 확실하게 반등 나오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좋은 부분은 뭐 폭락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조만간에 반등 주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더 안 빠집니다. 요즘 보면요, 여러분들 코인 시장, 거기 뭐 거의 그쪽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사람들 거기 그쪽은 되게 힘들어해요. 하여튼간 뭐 마이너스 30% 반토막 이게 뭐 흔합니다. 지금 그쪽은. 그래서 코인 시장은 지금 몇 달 동안 빠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코인 시장에 비하면.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은 뭐 좀만 또 반등 줬다가 또 급락할까 봐 사람들이 아주 그쪽은 노이로제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더 매매하기가 더 훨씬 더 좋다 그랬죠. 미국 시장에서 지금 1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수익이 안 납니다. 수익 조금 나도 뭐 최근에 다시 또 조정받으니까 수익 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작년 11월 달 기준입니다. 작년 1월 달 기준으로는 여전히 수익권역에 있고, 뭐 미국 주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식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거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게 다 타이밍의 문제거든요.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원래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장이 지금 저렇게 조정을 받으면 미국 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조정받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2배, 3배 빠져야 되는 게 그동안 한 3년, 2년 동안 그랬죠. 그러니까 다우존스가 여기서 이만큼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돼요? 차트가 여기서 이만큼 더 빠져야 돼요. 우리나라 차트로 따지게 되면. 나스닥도 지금 여기서 이만큼 빠졌으면 우리나라 시장 차트는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그랬다는 거죠, 원래는. 근데 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뭐 의견들은 분분하지만 사실 너무 많이 빠졌죠, 그동안.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균형을 맞춥니다. 하도 많이 빠지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나라 이만큼 더 올라가도 그동안 못 올라간 걸로 따지게 되면 억울한 거니까. 어쨌든 미국 장이 그동안에서 1% 빠지고 우리나라는 2% 빠지고 미국이 2% 빠지고 우리나라는 4% 빠지고 그랬었는데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여줘도 우리나라 시장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안 빠져요. 최근에 꼼지락꼼지락 올라가기만 합니다. 여기 하루 잠깐 빠졌다가 하여튼 미국 시장 빠질 때 우리나라는 버티거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61선 지지 라인으로 버티면서 미국 시장 반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파월 의장이겠지만 제가 그랬죠. 미국이 그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하는 이유는 배가 불러서 그렇다고. 파월 의장이 그렇잖아요. 파월 의장이 딱 봐도 티잖아요. 그냥 있는 사실대로 그냥 딱딱딱딱 얘기하잖아요. 감성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주식 깨질까 봐 걱정되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서 아니면 아니다, 맞다면 맞다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그 파월 의장이 경기가 좋답니다. 미국 경기가 좋아서 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도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배가 불러서 그렇다. 그러니까 미국은 배가 불러서 그런데 근데 요즘에 자꾸 이제 관세를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막 멕시코, 캐나다에서 뭐 이제 맞불 작전 두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번 주 14일인가 그때는 뭐 기대 인플레이션 뭐 그거 뭐 발표 어쩌고 한다고 그러고 12일 날에서는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인가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을 거고 13일 날인가 그때는 뭐 생산자 물가지수인가 그러니까 저쪽 뭐가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모르죠. 저도 정확하게는. 근데 대충 봐도 인플레이션 자극하겠죠. 자극 안 할 수가 없죠. 뭐 미국이 뭐 혼자서 다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싼 것들은 여기저기서 사 올 텐데 그가 가격이 올라가면 그리고 지금 미국은 계란 달걀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폭등하고 있다 그러죠. 물론 이유들은 이전에서 그러니까 뭐 그 동물들한테 뭐 자유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방육하면서 이렇게 키워놨더니 야생조류하고 만나가지고 그래서 조류 독감으로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그래요. 몇 년 전에 그래갖고 몇 년 전에 작년에 그래가지고 지금 계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뭐 아시아한테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비싼데 여기서 저쪽으로 다 가져가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음식 사료 계란 관련주들 이쪽 애들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미국은 그 계란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민심이 지금 흉흉하죠. 근데 거기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은 조금 자제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좀 기대감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차트 보면 지금 미국 사람들은 계란 가격이 많이 올라가 갖고 일단 민심이 안 좋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 차트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걸 달래기 위해서 관세도 물론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뉴스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계란 가격이 옛날에 한 2,000원, 3,000원 하던 게 5,000원 하던데 지금 그게 더 올라가 갖고 뭐 비싸졌다 그래 갖고 어쨌든 그래서 뭔가 좀 관세에 대한 얘기가 좀 유하게 나오게 되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저는 그런 얘기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나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하나도 안 빠지고 미국 시장 반등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직 반등은 안 나왔습니다만 반등 모습이 이렇게 나오면 시장에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지금 약간 화가 나 있다, 성이 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달래기 위한 얘기가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계란 가격 올라가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주들 그거 말고 움직이는 것들 보니까 철강주들 좀 움직이는 거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 감산 얘기 있었죠. 그다음에 LPG 가스관 조선기자재 여전히 양호하고 미국 시장은 안 좋은데 코인 시장은 거의 불지옥입니다. 아주 그냥 불은 그러니까 아직은 떨어지는 거기는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 시장은 유리기판, 방산 오늘 유리기판도 움직였는데 방산 계속 강하죠. 조선기자재 강했고 우주항공, 뭐 로봇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쪽 테마주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트럼프 수혜주 조정 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안 빠집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강한데 지난주와 마찬가지 매매 장세로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보다 종목으로만 보면 훨씬 더 좋은 코인 시장은 이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코인은 지금 거기는 거의 뭐 아사 직전입니다. 거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훨씬 더 매매하기가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매매하는 밭으로 볼 때에서 코인은 지금 소금밭입니다. 뭘 심어도 다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매매로 들어가게 되면 돈 벌 수 있는 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T라 그랬죠. 전 보이는 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매매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매매하기 너무너무 좋은 장이 지금 또다시 찾아오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 반등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반등 안 나와도 매매할 것들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섹터들이 좋습니다. 그 섹터들에서 매매를 하시고 미국 시장 반등 나오면 더 좋은 매매 장이 펼쳐질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이 연방정부의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서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또 오늘부터는 서머타임이 적용이 되죠. 이 미국 거래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진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규장 기준으로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이 될 예정이고요. 오전 5시에 폐장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샵 0082번으로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신청 주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유의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TCC 스틸, 요즘 들어서 자주 나와주는 종목이죠.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에서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29,150원 선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3만 원 선까지 도달도 어느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TCC 스틸 어떤 식으로 한번 대응해볼까요? 자, TCC 스틸을 지난주 시장이 조정받는 가운데에서 좀 안전해 보여서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갖고 나오는 안전에서 가지고 나온 거고 급락의 걱정이 일단 없을 것 같고 중국에 대한 감산, 철강에 대한 감사한 얘기도 있었고 관세에 대한 얘기도 여전히 있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또 철강주가 또 강했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이 안전해 보여서 또 갖고 나오긴 했는데 사실 얘보다는 더 급등할 수 있을 더 좋을 종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섹터는 우주항공, 로봇, 그다음에 LPG, 가스관 관련주, 조선기자재, 유리기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 애들은 일단 차트가 패턴이 서 있는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걸 안 주고 왜 TC 스틸을 가져왔느냐? 말 그대로 안전해서 그래요. 근데 미국 시장이 반등이 시작되게 되면 안전한 거 필요 없습니다. 안전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트럼프가 또 계속 관세 얘기를 맞불 작전으로 미국 사람들이 뭐 계란 가격이 어쩌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가겠다. 나의 가기를 가겠다 그러면은 시장은 더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안전하게 가는 거지. 만약 트럼프가 미국 사람들의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관세를 혹은 뭐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뭔가가 방안을 그쪽 묘책을 발표를 하거나 그래 하여튼 미국 시장이 반등이 시작되게 되면 안전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할 TC 스틸 같은 건 할 필요까지는 아닌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더 급등할 게 또 따로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안전하게 좀 가야 돼서 그래서 TCC 스틸을 가지고 나왔고요. 뭐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그 전에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바로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3월 4일 하이로코리아 27,000원.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요. 계속해서 5일, 6일 그리고 7일이 정말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센즈랩이 8,260원, 12%의 두 자릿대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또 TCC 스틸 28,250원 그리고 28,050원 선에 만나봤는데 양일 모두 8% 그리고 9%의 상승률 각각 기록하게 되면서 3거래일 연속 깜짝 놀랄 만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표적 종목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TCC 스틸 지난 2거래일 연속 주인공으로 한번 삼아봤는데 벌써 8% 또 9%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효과를 가져왔네요. 과연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전에 만나봤었던 종목들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자, 지난주 TCC 스틸 두 번이나 드렸었어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두 번이나 드렸었는데 둘 다 수익 달성이 됐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TC 스틸 자 차트 보겠습니다. 별로 올라간 것도 없어요. 여기서 요만큼 튀었습니다. 근데 8%나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별로 올라가지 않아도 만약에 이게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거나 이쪽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거나 더 세게 움직였고 얘가 이렇게 튀게 되면은 20~30%도 충분히 수익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그런 저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하도 안 움직이고 떨어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 실망을 해서 코인 시장으로 넘어간 사람들 지금 어때요? 돈 다 잃어먹었죠,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딱 차트를 보면 일단 최근 그러니까 거의 3개월 동안 아마 그동안 1년 동안 벌었던 거 3개월 동안 다 까먹는 상황들도 지금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코인은 변동성이 심해서 그래요. 근데 코인은 이따가 제가 얘기할 부분을 일단 미국 주식 얘기할 때 좀 얘기할게요. 이 추세를 잘 타야 됩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올라갈 때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추세가 지금 올라가려고 지금 모양 잡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이제 상승장 초입 구간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입니다. 그 정도로 차트가 좋아요. 마찬가지 TCC 스틸도 마찬가지고 종목들이 물론 이걸 크게 보면은 완전 바닥은 아니고 이거보다 더 바닥 있고 더 좋은 애들은 더 많은데 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걸리게 되면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미국 주식도 다 어려워요. 이렇게 하락 구간에 걸리면. 근데 바닥에서 돌리고 올라갈 때 마찬가지 TCC 스틸도 여기 2020년도나 여기서 주식하게 되면 주식이 뭐 세상에서 제일 쉽다 그러죠. 그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벌어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는 타이밍에서 공략을 하면 뭘 해도 돈을 법니다. 나 돈 깨져야지 그래 돈을 벌어버려요. 나 돈 다 잃어먹어야지 해도 돈을 법니다. 근데 하락하는 그 추세라 그러죠. 추세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돈 벌어야지 그래 돈 다 잃어먹습니다. 깡통 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추세를 잘 타야 되는데
일단 코인이 지금 그 과정에서 제일 지금 힘든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돈이 녹아요. 잠깐 반등 줘도 돈이 녹습니다. 8% 9% 올라가도 20, 30% 깨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코인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코인을 하고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었고, 미국 주식은 바닥을 조만간에 치게 되면 거기서부터 들어가면 되는데, 미국 주식이 올라가는 폭보다 속도보다 우리나라 주식들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빠른 수익이 나옵니다. 미국 주식이 20% 수익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2배 정도, 2배 정도 더 수익이 더 잘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개별주 테마주들이 잘 움직이니까 대부분 다 그쪽을 하잖아요. 삼성전자 이제 사람들 잘 그쪽에서 빠른 수익 날 거라고 아무도 기대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지금 몇 개월 동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다 뭐 로봇 주서부터 해갖고 뭐 방산주부터 해갖고 조선기자재부터 해갖고 뭐 우주항공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테마주 위주로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매매하는 종목들이 빠르고 수익이 더 잘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이거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작년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주식은 안 돼. 안 되긴 뭘 안 돼요. 매매로는 제가 좋다 그랬죠. 매매로는 좋고 장기 투자만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왜냐면 또 올라가면 결국 다시 다 원래 자리로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는 원리가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많이 보셨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TCS 스틸 이따가도 가격 전략 다시 드릴 텐데 다시 내려오면 또 사면 돼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조만간에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8% 9% 수익 났었던 진행주 종목이었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 자, 퍼스텍 보겠습니다. 퍼스텍.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갈 것이다라고 했었던 퍼스텍. 한때는 되게 자주 등장했었던, 거의 한 달에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이 이제 22에서 21일이 거래일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 근데 거기서 한 10번까지도 추천했었던, 과거에. 그때 이제 차트 위치가 그때 당시는 이런 데 추천했었던 거예요. 이런 데서.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오르다가 내리다가, 근데 그때 당시 얘네들도 이 바닥에 추천했었던 근거가 필요하죠. 그 당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NX와 현대로템, 이런 하나시스템, 이런 방산주들이 그때 대형주들이 잘 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도 가겠지라고 추천해놨는데 갔죠. 30% 50% 수익은 났지만 원래 자리로 내려와서 그게 좀 아쉬웠었던 종목인데 요즘 들어서 다시 올라가려고 꼼지락꼼지락 거리는데, 그래서 최근에 다시 급등을 하면서 작년 11월 달 기준으로 추천했던 가격대로 30%대가 수익이 나왔다가 다시 밀렸죠. 근데 차트가 살아있고 방산 이슈는 계속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이렇게 배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뭐 이번에 폴란드에서도 왜 우리나라 거를 선택했냐 물어보니까 거기 뭐라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몇 년씩 걸리는데 4년, 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걸리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뭐 1년 안에 다 배송이 되니까 그래서 선택을 했다라는데, 그것보다도 가성비가 좋죠.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적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방산 이슈들은 계속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우상향으로 저는 계속 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봤자 뭐 3개월 전인데 작년 11월 달에 들어갔다가 수익 내서 못 팔아갖고 손실이 한 20% 넘게 났다가 3,200원이니까 20% 정도 났다가 지금 21% 났다가 지금 수익으로 거꾸로 30% 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경우는 얘가 방산주고 우주항공 테마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2차 전지랑 다르죠. 2차 전지는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굉장히 힘들지만 방산 쪽은 지금 작년 했던 얘기야 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빛을 보게 되는 거다. 그래서 더 갈 것 같다 정도로 비중을 줄여놓고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저는 장기 투자보다는 매매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많이 팔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퍼스텍 두 번 얘기했던 거 말씀드렸고, TCS 스틸에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마무리하고,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TCS 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C 스틸 아직 차트가 많이 튀지는 않았지만 아직 미국 시장이 바닥을 안 쳐가지고 좀 더 보수적으로 종목을 주느나,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로봇 주서부터 해갖고 우주항공, 조선기자재, LNG 가스, 유리기판, 그러니까 로봇주부터 하여튼 사야 될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미국장이 아직 바닥을,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수 좀 봐야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하는지 봐야 되고, 또 관세 정쟁에서 또
어떻게 가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쪽으로 TCS 스틸. 자, 매수 가격은요. 뭐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28,000원. 계속 28,000원대, 28,050원, 뭐 28,250원 계속 이런 식으로 드렸죠. 그래서 조정받으면 28,000원대에서 공략하시면 되고 미국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 그때서는 얘보다도 더 빨리 튈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안전하게 TCS 스틸 오늘도 철강주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TCC 스틸 매수가는 28,000원 선에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오늘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만나보고 왔고요. 오늘도 역시 이 개별주 그리고 종목 장세가 유효한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막막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샵 0082번 항상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3가지 반드시 다 갖춰주셔야 저희 정상적인 이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할까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현재 이 매수가를 보자면 28,487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3.5%, 오늘은 좀 강하게 내려주고 있네요. 26,15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전문가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차트상으로 보자면 일봉상 21선을 오늘 약간 깨는 듯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자, 일단 상담에 앞서서 오늘 공개 방송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아마 금액이 작은 사람들은 코인 시장 좀 많이 빠졌으니까 저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텐데 일단 저는 경고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잘못 들어갔다는 돈 다 녹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코인이 있잖아요. 그게 왜 무섭냐면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은 99% 빠지면 더 이상은 잘 안 빠집니다.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건 99%가 빠져도 떨어지는 게 코인이에요. 과거에 2007년도 고점에서 물렸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때 당시 코인 오래 한 사람들은 이게 90% 빠져도 또 90%또 빠져요. 또 90%또 빠지고 또 90%또 빠지는 게 코인입니다. 근데 주식은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에서 흐름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매매해서 돈 벌 수 있는 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코인으로 막 들어가갖고 물린 게 없다면 코인에서 탈출하셔서 우리나라 주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할 거고요. 그 이유는 추세만 보면 알아요. 코인은 추세를 굉장히 잘 타야 됩니다. 이거 제가 딱 지금 이쪽에 지금 제가 코인 차트 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저거 되게 위험한 차트거든요. 코인 차트들 많이 싸다고 저거 지금 싸다고 잡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에 해킹 사건들 자꾸 터지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 뭐 이것 때문에 이쪽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이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자꾸 그 해킹 사건 터지면서 나오는 것도 좀 심상치 않고 하여튼 코인 시장은 바닥이 나오지 않고서 싸다고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근데 코인은 뭐 그렇다 치더라고요. 그렇게 치자고요. 그냥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가서 녹지 마셔라. 이따가 이제 또 설명해 드릴 건데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돌려놨어요. 이런 흐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런 차트에서는 뭘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의 차트로 코인을 하면, 그러니까 코인 차트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차트면 그러면 코인도 돼요. 그러니까 모양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을 해야 됩니다. 미국 주식 해도 되냐고요? 당연히 되죠. 되는데 수익률이 떨어져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수익률이 있다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의 수익이 더 좋을 텐데 뭐하러 미국 주식을 해요? 라는 말씀을 이따가 일단 우리 주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인 거거든요. 이 얘기를 이따 공개 방송에서 할 거고요. 11시에. 자, 그럼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차트가 좋죠. 그렇죠? 자, 제가 좀 전에 희망적인 얘기를 드렸듯이 매매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장세입니다. 28,487원. 당연히 수익이 나죠. 이게 지금 코인 시장이었다면 이거 저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 주식시장 생각하면 돼요. 지금 코인 시장은.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자꾸 심어도 다 녹아서 다 죽어버려요. 다 식물들이. 그게 지금 코인 시장이고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소금기가 다 날아갔는지 지금 밭이 좋아졌습니다. 뭘 심어도 수익이 납니다. 물타기에도 수익 나고요. 냅둬도 수익 나는 차트예요. 가져가세요. 이건 29,000원, 3만 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정도 올라오면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이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매매적으로도 괜찮고 뭐 그 물린 가격 때는 올라올 수 있다. 근데 이왕이면은 좀 여기서 살 게 아니고 좀 내려왔을 때 샀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차트가 바닥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일단 돌리고 있죠. 돌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2년 동안 소금밭이에요. 소금밭. 뭘 심어도 싹이 안 나와요. 다 죽어버려요. 소금밭이었는데 지금 밭이 소금기가 날아가갖고 지금 밭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매매로. 여전히 장기 투자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뭐 공매도라도 없앤다라든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매매로만 되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익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비트코인 가격이 8만 1,000달러 선까지 밀려났네요. 이 잠시 후 11시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들 철저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이 가상자산 투자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솔루션 보도록 할까요? 지금 시각 매수가가 바로 확인을 하자면 7,348원 그리고 6%의 비중 가지고 계신데요. 현재 데이터 솔루션 주가 흐름이 4,400원 선에 막 지나가고 있네요. 손실이 상당하신데 오늘 약 1% 약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지만 차트상으로는 완전히 5일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거의 최저점을 깨는 듯한 모습이 살짝 나와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추세 이탈로 봐도 괜찮을까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챗 GPT 관련주로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 박스권이에요. 지금 내려오고 있죠. 매수 타이밍을 지금 비중이 6%밖에 안 되시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데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올 때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줄 때.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지금 10% 정도 떨어질 수 있는 폭이 그래도 있잖아요. 4,400원에서 4,000원까지. 그러니까 굳이 뭐 미리 들어가 갖고 미리 깨질 필요는 없고 그것도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도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밀렸으니까 조만간에 미국 시장 반등 주게 되면 다시 5,000원, 5,500원까지 다시 오를 겁니다. 근데 물린 가격대가 7,000원대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가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중이 적당하니까, 비중이 크진 않으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미국 시장의 반등과 함께 아마 이번 주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뭐가 안 좋은 얘기 나와서 더 출렁어서 쿵 하고 빠지면 그러면 이제 나스닥은 17,000, 16,700까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번 주 좀 지나 보면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요 저점 자리를 일단 지지를 하고 다시 박스권 5,500원으로 올라오면 거기서 한번 매도했다가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올라오면 매도했다가 몇 번 하다 보면 굳이 7,000원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몇 번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거기서 수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괜찮다.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다는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저희가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얼라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5,623원에 25% 비중이 좀 상당하신데요. 바이오 연구장비 개발 기업이죠. 지금 시각 얼라인드 주가 흐름 보자면 0.16% 소폭 오르게 되면서 3,05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얼라인드 시가총액이 439억 원, 500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얼라인드인데 문제는 또 보유를 오래 하셨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데 과연 얼라인드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언제쯤 수복이 가능할까요? 자, 매수 가격을 보니까요. 자, 차트를 볼게요. 한 3년 전, 뭐 4년 전, 뭐 그때 이제 한때 코로나 관련주 해갖고 움직일 때, 뭐 그때 들어가다가 이제 물려서 장기 투자가 본의 아니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장기 투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1년, 2년, 3년, 4년, 지금 5년째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약바이오주들은 한 4년 이 정도 빠지면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도래하고 또 올라가요. 짧게는 2년, 길어야 뭐 4년, 정말 길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제약주들은 한 번씩 이슈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면 또 한 번씩 이렇게 튀면서 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이제 제약주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적자에서는 그 빛을 보기 전에
상폐를 당하거나 사라지면 아쉬우니까. 가끔 가다가 코로나 같은 게 터져가지고 아니면 신약 관련주가 터져가지고 뭐 과거에 무슨 항암제 그래갖고 항암제 싹 다 움직이고 뭐 신약 관련주 신약제 싹 다 움직이고 코로나 터져갖고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방역주도 싹 다 움직이고 바닥에서 막 10배, 20배, 막 30배 이렇게 올라갈 때 그 파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죽어서 사라지면 참여를 못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잠깐 보니까 얘는 안 사라지는 종목입니다. 왜냐면 실적이 수익이 나요. 당기 순이익이. 영업이익도 나고. 그러니까 흑자 기업이라서 그래서 없어질 일 없으니까 얘는 그냥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이슈가 터져야 돼요. 뭐 중국에서 뭐 아니면 또 뭐 어디서 무슨 뭐 아프리카에서 뭐 어디서 무슨 뭐가 또 난리가 났다. 그래서 뭐 WTO에서 뭐 지금 뭐 WHO에서 지금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국내에서도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렇죠? 뭐 그런 얘기 딱 나오면 그러면 그냥 상한가로 가지고 달리고 그냥 점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날에 그냥 또 살라 그러면 다 도망가고 막 맨날 위로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언젠가는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얘가 살아 있느냐 안 살아 있느냐인데 얘는 살아 있을 종목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뭐 빠질 만큼 다 빠졌죠 뭐. 이때 2019년도 완전 저점 이때까지 다 내려왔으니까 뭐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으면 추가 매수해놓고 가든지 말든지 그냥 컴퓨터 꺼놓고 그냥 가는 방법도 있고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가겠지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슈가 터지면 그때에서 튀고 날아갈 때 그때 추가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지금 당장 사면은 진짜 3년 뒤에 움직일지도 모르니까 그걸 각오하고 사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각오하기 싫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할 돈을 지금 우주항공이라든지 LNG 가스라든지 조선기자재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로봇주 이런 애들로 그쪽으로 먼저 들어갔다가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서 이제 이쪽 뭐 코로나 이슈든 뭐 독감 이슈든 뭐 질병 이슈든 신약 이슈든 그런 게 터졌을 때 그때에서 추가 매수하면 어쨌든 시간이 좀 약이다. 그래서 이슈가 터지게 되면 5,000원, 6,000원짜리도 한 방에 빠른 시간에 한 달 안에 수복할 수 있는 그런 차트로 보이는데 이슈가 없어요. 그게 좀 단점이다. 그래서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보유 의견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마이크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0원의 20%의 현재 보유 비중 말씀을 주셨고요. 2.94% 약 오늘은 3%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840원 선에 거래 중이긴 한데요. 한 가지 오늘 조금 아쉬운 게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네요. 21선 진입 다소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전문가님 하나마이크론 13,000원 언제쯤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요? 자, 하나마이크론 많이 빠졌으니까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차트 돌리죠. 근데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통 반도체보다는 약간 삐딱하게 좀 싸구려적인 그러니까 테마로서만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애들이 좀 더 좋다라 그랬죠. 왜냐면은 이제 중국의 추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부분들은 일단 관세 부분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얘보다는 그냥 뭐 로보 그러니까 걔네들이 회사가 더 안 좋아요. 회사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로보틱스 하나 마이크론을 비교하자면은 걔네들이 그냥 싸구려고 얘네가 진퉁이거든요. 진짜 좋은 게 맞는데 회사로 따지게 되면 기술력이나 뭐 규모로 보나 뭐 회사 직원 수로 보나 근데 지금은 그 좋은 애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다 따라왔어요. 기술력이. 반도체 만드는 기술 다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나중에 반도체가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마주, 로봇 뭐 이런 애들은 딱히 그런 게 없거든요. 걔네들이 뭐 정통 반도체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자 하나마이크론은 수익이 나면요. 팔고 뭐 로봇주들 뭐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로봇 관련주들 이름 희한하게 생긴 애들 있죠. 뭐 하이젠 RNN부터 해갖고 뭐 CQ 어쩌고저쩌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반도체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름이 근데 걔네들도 IT잖아. 로봇주.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수익률은 더 잘 날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하시고 얘는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수익이 나면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는 나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 0.3% 소폭이나마 밀리게 되면서 이 대선 이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말았었죠. 주간 기준으로는 2월 마지막 주에 13%, 또 3월 첫째 주에는 10%의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하락세가 벌써 나와 있네요. 7th week in a row. 7주 연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키 테이크어웨이스 핵심 요점을 보도록 할까요? 이 테슬라 shares fell 10% this week. 이번 주에만 10% 하락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네요. In their 7th straight week of declines. 7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문단 중요합니다. The EV maker stock has lost nearly half its value since hitting a record high in December. 자, 이 지난 작년 12월이었죠.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들었다는 건데 다시 한번 그때의 가격을 복기를 해볼까요? 이때 당시에 December 17th, 12월 17일이었네요. 이때 479.86달러까지 거의 48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결국에 262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 판매 감소. falling sales. 두 가지 시장에서의 판매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의 판매 감소와 더불어서 유럽에서의 이 등록 대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고요. 또 tariff uncertainty. 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테슬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센티멘트가 상당히 악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도록 할까요? 이 7주간의 하락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당선 이후의 시간과 정확히 맞물린다. 그 말인즉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매주 주가가 하락을 이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부정적인 전망만 가능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한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던 이 테슬라 주가인데요. 한때 상승했던 이유 세 가지 정도 들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이날 TD 코엔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 주가를 180에서 388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웨드부시 또한 최고의 아이디어 목록에 이 테슬라를 포함시키면서 저가 자동차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 시작 등의 모멘텀이 테슬라의 주가를 올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 하락 마감한 이후 아직까지도 여전한 판매 둔화 이슈가 부각이 됐었고요. 또 신차 발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악화된 점이 다시 한번 테슬라 주가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테슬라 주가가 말 그대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관망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접근해야 할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지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죠. 자, 테슬라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 사람들 테슬라 많이들 갖고 있으실 텐데 엔비디아도 많이 갖고 있을 거고 그래도 대형주는 이 정도밖에 안 깨졌다고 그러면 안 되죠. 40%, 또 50% 가까이 깨졌고 엔비디아도 지금 고점에서 20% 깨졌을까요?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 20% 떨어졌겠죠, 뭐. 그렇다 그렇고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대형주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나요, 지금. 그리고 말고 뭐 팔란티어서부터 하고 그거보다 더 작은 애들. 그러니까 막 시장에서는 잘 언급하지 않은 그냥 개별주 있죠. 그런 쪽들은 지금 더 많이 박살낸 애들이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게시판 이렇게 쭉 제가 훑어보니까 잡주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중소형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더 많이 깨졌어요. 지금 거기는 올라오기도 쉽지 않아요. 그쪽은 한 번 떨어지면은 몇 년 동안 그렇게 떨어졌다가 안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는 올라옵니다. 얘는 그래도 올라와요. 자, 제가 270달러 이하에서는 접근해 볼 만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격대는 지금 괜찮아졌는데 지금 안 올라간 이유는 당연하죠. 미국장이 안 가는데 미국이 올라가야 돼요.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야 얘도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서부터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중장기 전략으로 얘를 지금부터 사겠다 한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얘가 올라가는 속도와 이것보다는 얘는 개별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고 수익률도 우리나라 주식이 더 빠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테슬라는 많이 빠졌으니까
그나마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이따가 공개방송 제가 11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자, 다른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다들 재미가 없어요. 뭐 메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애플은 좀 전날 올라갔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 주식에서 재미들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으로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미국 주식 하도 좋다 해갖고 넘어갔더니 지금 다들 실망을 하거든요. 근데 실망을 할지언정 그 돈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냥 그 돈은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바뀌긴 할 거예요. 잡주로 공략하지 않았다면. 근데 타이밍적으로 다 올라간 상태에서 공략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 상황이 나온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미국 주식을 얘기할 때에서부터 잘 들어보면 많이 올라갔을 때에서 이제 떨어질 거다. 저 뭐 메타도 그랬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 가격에서는 절대로 저는 안 삽니다. 이런 데는 사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요? 이거 금 쳐놓은 게 뭐예요? 이제 몇 개월째 지금 쳐놓고 있죠. 일로 안 내려오면 쳐다도 보지 말라고. 내려올 때까지. 지금 요것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거 금 쳐놓은 지가 지금 꽤 됐잖아요. 그래서 270달러 얘기한 것도 꽤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조정 과정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한 일주일 조정받았다가 바로 일주일 만에 올라가고 그래서 2주 만에 조정받다가 확 다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조정받으면 얘네들은 8개월도 조정받습니다. 3개월도 조정받고요. 근데 지금 벌써 작년 11월, 1월, 2월, 지금 3월 달 들어가죠. 이제 4개월째 지금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미국 주식은 원래 이게 흔해요, 여러분들.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왜 미국 주식은 좋아하냐면 이렇게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게 희망인 거죠. 우리나라 주식이랑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은 그러다가 진짜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미국 주식은 결국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M7 종목으로 들어가 있다면 다시 수익으로 바뀌겠지만 미국 주식이라고 무턱대고 그냥 아무 데서 사놓으면 수익이 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번에 여러분들이 깨우치면 된 거고요. 다시 수익이 나면 주식을 미국 주식 살 때도 조정받을 때 싸게 사야 돼요. 잘 노려서 사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좋다 그러니까 그냥 사야지. 그럼 지금처럼 반토막 나는 거예요. 반토막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났다가 나중에 본전치기 하고 또 나오고 그럼 돈이 안 벌려요. 어쨌든 그렇고 일단 코인 또 얘기해 드릴 건데 지금 코인 보게 되면 지금 얘네들 반토막 난 거는 너무 많고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80달러에서 27, 그러니까 8만 원짜리가 27,000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싸다 해가지고 막 지금 이걸 계속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트를 보면 이거는 지금 무턱대고 들어갈 차트가 아니에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혹은 너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여러분들을 그쵸 힘들게 하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떠나면은 금액은 작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냐면 코인 시장으로 갔고요. 금액이 좀 되는 사람들은 미국 주식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주식은 냅두면 다시 올라오지만 코인 시장은 그게 어려워요. 지금 떨어진 거 보면 여기서 5만 원짜리가 25,000원이가 반토막이죠. 그럼 25,000원에서 12,500원 반토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토막 난 거고 여기서 또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또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근데 여기 또 왜 위험하냐면 여기서도 조금만 떨어지면 금방 또 반토막이 나요. 이게 코인의 무서움이거든요. 코인의 무서움. 그러니까 지금 코인 시장은 계속 여기서 쪼그라져 싸다고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돌려야 돼요. 자, 그 얘기를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11시에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미국 주식은 반등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장 흐름, 또 코인까지 작년과는 너무 달라서 참 막막하시죠. 잠시 후 오전 11시 저희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바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낙폭 과대 종목, 단기 매매하시는 전략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트럼프 수혜주는 조정 시에 조금씩 매수하시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TCC 스틸, 오늘도 강력한 수익을 안겨줄지 기대가 참 많이 되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